안녕하세요. 포인트원 치과 원장 원기욱입니다. 매주 환자들 보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2주에 한 번씩 포스팅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한 번 올린 포스팅에 이어서 왜 치과마다 치료 계획이 다를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한 환자의 증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치아는 가능한 깎지 않고 빼지 않는 그러한 위주의 진료 철학을 갖고 여러 증례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왜 그런 포인트원 치과 원장이 이번에는 임플란트 대신에 브릿지를 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환자의 증례를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처음 CC를 보면 아래 앞니가 아파서 못 씹은 지 조금 됐는데 검사를 원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치과에 아시는 치과 의사분도 계셔서 여러 가지 조언들을 듣고 저희 치과를 내원하셨습니다. 보면은 처음 파노라마 사진이고요. 저희 치과에서 예전에 이제 치료를 받으셨던 그런 구한 분이십니다. 여기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셨고요. 그런데 아래 보면 앞니가 뿌리 주위로 까맣게 엑스레이 상에 까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까매진다라는 얘기는 밀도가 그만큼 성겨진다는, 낮아진다는 그런 뜻이고요. 이유는 뼈가 녹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뼈가 녹는 이유는 또한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많은 이유는 치석이 뿌리를 타고 내려가면서 주위에 뼈를 포함한 잇몸 조직을 녹이는 게 되겠죠. 작은 엑스레이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역시나 뿌리 한쪽은 이미 다 녹았고 한쪽 면은 이쪽 면 조금 잡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고, 많이 동요도가 심하시고 아예 씹으면 아픈 정도로 많이 흔들려서 오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아주 쉽게 임플란트를 계획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임플란트를 계획을 하고 보철을 하면 간단히 그냥 불편사항을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딱 보고 뻗고 임플란트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분의 교합을 보면 보통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니 보철을 하면서 굉장히 이갈이도 심하셔서 송곳니는 한 3분의 1은 다르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여기도 많이 다르셨고, 원래는 이렇게 웃는 형태의 교합이 아주 이상적인 교합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또 윗니가 아랫니를 한 2-3mm 정도 이렇게 덮어야 교합적으로 어금니를 보호할 수 있는, 교합의 기본 원칙은 앞니가 어금니를 보호하고 어금니는 높이 조절을 통해서 앞니가 과도하게 되는 걸 방지한다 라고 하는데, 앞니에 교합적인 것도 없고 약간은 이제 엣지 투 엣지 바이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닿는 교합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원인은 기본적으로 아래턱이 원래 정상적이면 이런데 아래턱 성장이 좀 과하면 이렇게 교합을 형성을 하게, 아래턱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전돌되는 그런 교합을 갖고 계시고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요 치아인데 많이 흔들리고, 근데 보면은 지금 뭔가 많이 떼어져 있습니다. 이 공간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레진으로 다 떼어놨어요. 이 레진을 제거한다면 굉장히 이 공간이 훨씬 더 커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보면 여기 레진 붙은 게 보이는데, 여기에서부터 얘도 한 여기라고 치면 레진, 이 정도 두께의 큰 일을 만들어야 되는, 굉장히 비신미적이고, 아니면은 레진이 옆에 떼어져 있는 채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찌됐던 교합적으로도 안 좋고 심미적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레진을 제거하고 나서의 사진입니다. 보시면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비교해서 보면, 이렇게 보면 확연히 어느 정도 원래 이의 크기가 어느 정도고 어느 정도 떼어져 있는지 보실 수 있죠. 이 옆에 있는 것만 우선 제거를 했습니다. 환자분한테 보여드리고 설명을 요하기 위해서 보여드렸는데, 이 정도 공간이기 때문에 이걸 임플란트 하나로 커버하기에는 굉장히 비신미적인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교합적인 요소, 윗니 아랫니 관계를 조금 더 이 상태에서 좀 넣어주고, 부조화적인 큰 치아를 만드는 거를 만약에 브릿지를 한다면 이 옆에 있는 치아와 나눠 가지면서 공간을
분배를 3등분 해서 좀 골고루 크기를 가져갈 수 있고, 만약에 임플란트를 한다면 기존에 이 레진 붙여놓은 거를 유지를 하고 해야 심미적이겠죠. 이 레진은 뭐 평생 가느냐? 보통 앞니로 이제 이런 걸 떼우면, 제 케이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니 사이에 옆면에 떼운 거는 떼우고 나서는 절대 앞니로 뭘 끊어 먹거나 하시면 안 된다라고 주의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잘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잘 씹어 드시게 하기 위해서는 임플란트보다는 브릿지를 이용해서 한다면 뭐 앞니를 끊어 드시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 공간도 3개 나눠서 아주 균등하게 심미적으로 만들 수 있고, 나온 앞니도 좀 넣을 수 있고, 그래서 브릿지를 계획을 하게 된 거죠. 대부분의 임플란트 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저런 임플란트의 장단점, 브릿지의 장단점을 설명을 드리고, 환자분은 저도 브릿지가 더 낫다라고 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렸었고, 환자분도 억셉트 하셔서 브릿지로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위에서 본 사진이고요. 아직 여기는 레진이, 이게 이제 흔들리는 그 치아가 되겠고, 옆에 레진 다 제거한 상태고, 원래 크기가 폭이 요 정도 되는, 얘도 원래 한 요 정도 되겠죠. 이런 치아였고요. 치아를 깎고 임시 치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절단면이라고 하는 씹는 면의 선이 조금 안으로 들어가게 제작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치아를 깎은 사진이고, 이제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 색깔이 조금은 뭐 만들고 나서 치아가 어두워졌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랑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냥 R&E에 맞춰서 아마 만들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쉐이드 가이드도 보면 이 윗니보다는 R&E에 더 가깝게 해서 맞췄고요. 보철물이 나온 사진입니다. 보시면 색깔도 주변 치아랑 잘 어울리고, 여기 보면 공간이 약간 이렇게 떠서 보이죠. 근데 얘는 한 요 정도까지, 요 정도가 되려나요? 이렇게 해서 앞니가 R&E를 덮는 그런 교합을 만들어 줬고, 심미적으로도 그렇고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요것도 한번 전 후를 비교를 하면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위에서 본 사진도 보게 되면 최종 만든 거는 약간 이 라인이 여기에 기준에 맞게끔 보면 이렇게 넣은 거죠. 네, 넣어서 교합을 형성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오늘 왜 치과마다 치료 계획이 다른지에 대한 또 다른 그런 증례를 보면서, 이유야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계획이 항상 모든 치과마다 같을 수는 없고요. 어떤 각자의 진료 스타일, 진료 철학, 그 다음에 각자의 전공, 그 다음에 연령, 치과 의사의 개인 주관적인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환자의 종합적인 상태를 봤을 때 그런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치과마다 치료 계획이 다를 수 있는 그런 어느 부분이 항상 존재합니다. 오늘도 환자 증례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눴고요. 이상 포인트 원 치과 원장 원기욱이었습니다.